요즘 K-뷰티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정말 뜨겁죠.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2인데요. 네, 실리콘2.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오늘 이 실리콘2의 성공 비결, 또 미래 전망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K-뷰티 유통 강자가 됐는지, 또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건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이 기업의 핵심 동력부터 좀 볼까요? 네, 이 기업의 핵심은 역시 그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자체 플랫폼입니다. 아, 스타일 코리안이요? 네, 이걸 통해서 150개국 이상의 한 250개가 넘는 한국 브랜드 제품을 소비자한테 직접 팔기로 하고요. D2C라고 하죠. 네, D2C. 그리고 또 현지 유통사 같은 기업들한테 B2B 방식으로 공급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K-뷰티 팬들을 뭐 직접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물건 떼다 파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고서 보니까 평강률 같은 데는 직접 지분 투자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단순 유통 파트너가 아니라 브랜드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는 거죠. 뭐랄까 브랜드 인큐베이터 역할까지 하는 셈입니다. 와, 인큐베이터 역할까지요. 네. 이런 접근 덕분에 한국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실리콘2 점유율이 꽤 높아졌어요. 2025년 1분기에는 벌써 7.7%까지 올라왔습니다. 7.7%요? 대단하네요. K-뷰티 확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장세가 뭐 실제 십제로도 나오고 있고요. 25년 1분기 실적이 정말 놀랍던데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매출 2,500억 원, 영업이익이 477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관보다 각각 64%, 62% 늘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여기서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지역별 매출 구성을 좀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아주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아, 지역별 구성이요? 네, 1분기에 유럽 매출이 약 700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사상 처음으로 미국 매출 383억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와, 유럽이 미국을요? 처음으로? 네, 처음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의존도를 낮췄다, 이걸 넘어서요. 현지 맞춤 전략이나 물류 효율화가 제대로 먹혔다. 이런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유럽 시장 공략이 성공적이었네요. 그리고 중동 지역 성장세도 정말 무섭습니다. 163억 원 매출인데 이게 작년보다 4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4배요? 와, 중동도 엄청나군요. 네, 그런데 보고서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재고가 1,8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보통 재고 많으면 좀 위험 신호 아닌가요?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재고 액수만 보면 당연히 우려될 수 있죠. 1,800억이면 큰 금액이니까요. 근데 핵심은 재고 충당률을 같이 봐야 합니다. 충당률이요? 네, 이 비율이 0.5%로 아주 낮아요. 0.5%면 굉장히 낮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안 팔려서 쌓인 악성 재고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유럽이나 중동에서 막 수요가 폭발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맞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잘 팔릴 거라고 보고 미리 준비해 둔 거죠. 잘 관리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감이 대단한데요. 그럼 앞으로는 K-뷰티만 하는 게 아닌 건가요? K-컬처 플랫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이제 K-뷰티를 넘어서 K-푸드나 K-팝 굿즈 같은 걸로 카테고리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 K-컬처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죠. K-컬처 플랫폼. 네, 김성훈 대표가 직접 화장품 업계의 쿠팡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화장품 업계의 쿠팡이라 포부가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물류 허브 외에도 영국, 싱가포르에 법인 새로 만들고 물류센터에는 그 스스로 물건 옮기는 로봇 있잖아요. 아, AGV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무인 운반 로봇 AGV 이런 것도 도입하면서 효율을 높이고 있죠. K-컬처의 쿠팡이라. 목표는 참 좋은데 근데 화장품이랑 음식이랑 팝굿즈는 좀 다르잖아요. 유통 방식이나 소비 패턴 같은 게요. 네, 다르죠. 이걸 한 플랫폼에서 다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좀 전문성이 떨어질 위험은 없을지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카테고리 특성이 다르니까요. 네. 근데 실내콘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글로벌 물류망이 있고 또 플랫폼 운영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걸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아, 기존 인프라로 활용하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경쟁이죠. 경쟁이요? 네. 와이레스나 마카롱 같은 다른 K-뷰티 전문 플랫폼들도 빠르게 크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아마존이나 틱톡 같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아,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 얘네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K-뷰티 브랜드를 직접 자기네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실리콘투 같은 중간 유통 단계를 그냥 건너뛰려는 거죠. 아, 직접 계약을 해버리면 실리콘투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위협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외부적인 요인이라던가? 외부 환경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잠재적 관세 부과 가능성, 네, 그쵸.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거시경제 변수도 늘 지켜봐야 하고요. 거시경제 변수.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네, PER. 이게 지금 45배가 넘어요. 엄청 높은 거거든요. 45배면 정말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좀 변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실리콘투는 정말 강력한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KBT 시장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고요. 네, 그렇죠. 이제는 K푸드, K팝까지 아우르는 K컬처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시장 기대치도 너무 높고 외부 경제 리스크 같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K컬처의 쿠팡을 목표로 하는 이 실리콘투가 뷰티, 푸드, 팝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좀 의외의 K 카테고리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K 웹툰 굿즈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과연 그 분야까지 성공적으로 플랫폼에 잘 녹여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